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턱턱 박사 박재봉 원장입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대유행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셔가지고 또 아프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환자분들이 얼굴형을 작게 만들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동안형으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동안형이라는 것은 얼굴이 작은 것도 있지만 턱이 살짝 뒤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쁘게 들어가 있는 건 상관은 없지만 턱이 너무 많이 뒤로 들어가면은 모턱처럼 보일 수도 있고 상악이 좀 튀어나와 있는 돌출입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얼굴을 봤을 때 내 얼굴이 입이 좀 튀어나와 보이네, 혹은 턱이 좀 들어가 있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통 돌출입이라고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무조건 돌출입 수술을 해야 되나?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돌출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외관상으로는 돌출입과 무턱이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하려면 CT를 찍어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돌출입 진단을 해보면 첫 번째는 윗턱과 아래턱 뼈는 괜찮은데 치아가 많이 앞으로 뻗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입이 좀 튀어나와 보이겠죠. 두 번째는 상악이 앞으로 실제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치아가 많이 뻗어지거나 상악이 앞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것들은 정상인데 아래턱이 너무 작아서 뒤로 많이 후퇴되어 있는 덜 성장한 케이스가 우리가 흔히 무턱이라고 하는 케이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이러한 세 가지의 경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각 케이스의 좀 특징을 말씀드려 볼까요? 치아가 바깥으로 많이 뻗어져 있는 경우에는 코 주변에 꺼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요 입술 부분만 약간 튀어나와 있는, 상악 자체는 일반적인 위치에 있는데 치아 자체가 뻗어져 있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에 보통 부합합니다. 두 번째로 상악 자체가 튀어나와 있는 케이스는 여기가 꺼져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코 주변까지 다 볼륨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부하게 나와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런 환자분들의 특징이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여요. 거미 스마일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턱이 작은 경우에는 여기가 입이 잘 안 다물어져 가지고 입을 다물 때마다 턱에 호두주름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 무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턱의 경우는 이 옆에서 보면은 이 턱과 목이 매우 짧아가지고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 무턱 환자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치아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위에 작은 어금니 하나씩 혹은 위아래 모두를 뺀 다음에 치아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전체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도 매우 이상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악 자체, 뼈 자체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뒤로 집어넣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환자분이 앞뒤로의 돌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의 문제나 좌우 비대칭, 얼굴이 휘어져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돌출입 수술로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악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튀어나온 정도가 너무 심해서 뒤로 들어가는 양이 너무 많아서 기도 공간이 많이 좁아질 것 같은 경우에는 ASO와 양악 수술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악 치아가 뻗어지거나 상악골이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이러한 돌출입이 아니고 실제로 CT를 찍어봤더니 아래턱이 작은 경우라면은 아래턱 수술을 통해서 아래턱만 앞으로 꺼내주는 하악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치아 교정 치료가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하악을 앞으로 뺐을 때도 작은 부분 턱끝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때는 이부 성형술을 추가로 진행해서 아래턱을 앞으로 빼내고 교합을 맞춰주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보형물을 넣어서 왜소해 보이는 턱을 조금 이제 부각시켜 보이게 하거나 이런 부분도 가능은 한데 케이스를 잘 골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아래턱은 매우 작은데 단순히 이제 보형물을 넣으면은 옆에서 봤을 때 거기만 이렇게 튀어나와 보여서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실리콘으로 된 것들이 많은데 넣었을 때 나중에 여기 턱이 많이 이제 패이거나 뼈가 녹아가지고 침식이 돼서 통증이나 뭐 기타 이상한 감각
감각적으로 나중에 빼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형물을 이렇게 넣으실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이불을 성형수술로 잘라서 앞으로 살짝 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과연 돌출입일지 무턱일지, 왜 이게 헷갈리는지, 어떠한 카테고리들이 있는지, 각각은 어떠한 수술 방법이 있는지, 턱끝에 보형물을 넣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 방법인지 등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만 판단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전문가분과 정확한 분석 그리고 진단 장비가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고 함께 고민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턱턱 박사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